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기독교계의 대표적인 원로 목회자 중 한 명인 김삼환 서울 명성교회 원로 목사가 선관위와 법원의 행태를 따끔하게 비판한 설교 내용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명성교회는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소속 초대형 교회입니다. 올해 만 79세인 김삼환 원로 목사는 지난 1980년 명성교회를 세우고 지금까지 급성장시킨 목회자입니다. 김삼환 원로 목사는 지난 1월 20일 토요일 새벽 예배에서 속지 말라는 주제의 설교를 통해 지난 몇 년간 한국 선관위와 법원, 방송이 보여온 행태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이들이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경고했습니다. 그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몇 곳이 우리에게 믿음을 줘야 한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선거를 통해 지도자를 뽑는다. 그래서 계속 바뀌는 것이다. 국민들이 사람을 선택한다면서 반면 독재국가는 선거는 형식이다. 정해놓고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우리가 할 일은 투표이고 투표를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정직해야 한다. 선관위가 믿을 수 있어야 한다. 선관위가 조작을 하면 민주주의가 아니다. 국민이 뽑은 대로 하지 않고 선관위가 조작을 한다든가 하면 이는 민주주의의 최대의 적이고 최대의 위기라면서 선관위가 공정하게 관리를 하지 않고 한 정당에 치우쳐 있다면 그 나라는 소망이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핵심이 사람을 선거를 통해 뽑는데 선거가 공평하지 않도록 조작한다면 선거는 하나만하다. 이는 공산주의보다 더 나쁜 것이다. 공산주의는 아예 독재를 하니 그러려니 이해할 수도 있다고 하지만 선거를 한다고 해놓고 선거관리위원회가 그렇게 한다면 문제가 있다라고 따끔하게 지적했습니다. 그는 특히 한국 선관위는 지난 몇 년 동안 얼마나 국민들에게 의심을 샀는가, 실제로 그럴 줄을 누가 알았는가,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며 전 세계에 부끄러운 일인지 모른다라면서 어떻게 세운 대한민국인데 선관위가 이렇게 한다는 말인가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삼환 원로 목사는 이어서 그 다음에는 어디냐, 재판이다. 재판하는 판사들은 절대로 이념이나 어느 당에 서면 안 된다. 누구를 봐주려고 하면 안 된다. 재판하는 판사가 한쪽으로 기울어지면 안 되는 것이다. 판사가 이념적으로 공산주의와 가까운 판사가 있다면 그 나라는 민주주의 아무리 해봐야 소용이 없고 국회가 아무리 있어도 소용이 없다면서 판사는 공평한 재판을 해야 한다라고 역설했습니다. 이어서 지난 몇 년 동안 한국 판사들의 판결이 공평하지 못했다. 너무너무 한쪽으로 기울어진 판결을 해왔다. 이는 자유대한민국의 최대의 적들이다. 최대의 적들이다라고 한탄했습니다. 김삼환 원로 목사는 저는 서울에서만 40년 50년 목회를 했는데 지난 몇 년처럼 이렇게 엉터리로 재판하는 것은 본 일이 없다.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그동안 얼마나 싸워왔는데 이제 와서 보니 재판부가 문제였고 선관위가 문제였다라면서 선관위와 법원의 일그러진 행태를 강도 높게 질책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그리고 세 번째가 방송이다. 방송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으면 안 된다. 방송국의 적의 세력에 침투해 방송을 한 정권을 위해 조작하는 일은 절대로 안 된다. 방송을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국민들이 뉴스를 안 본다. 저도 지난 열흘에 뉴스를 단 한 번도 안 봤다. 믿을 수 없었어였다.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나라 전체가 뉴스를 안 봤다면서 문재인 정권 하에 대한민국 방송 현실을 아주 따끔하게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한국에서 큰 교회가 이런 말을 하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저는 그런 말 안 하고 지난 몇 년간 가만히 있었다. 나는 한 번도 과문에 나간 일도 없고 이론 한 푼 지원한 일도 없다. 그러나 바른 메시지는 들어야 한다면서 대한민국에서는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이라면 나라를 지켜야 한다.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 하느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전라도도 없고 경상도도 없다. 교인들이 정치인들에게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면서 기독교인들은 하느님 편에서 나라를 바라보고 시대를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소개해드린 명성교회 김삼환 원로 목사의 선관위 및 법원 그리고 방송에 대한 비판 설교는 상당히 공감을 할 수 있는 내용일 겁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는 것은 특정 종교라는 차원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선거 정의 문제 그리고 한국 법원의 지난 몇 년간의 심각한 왜곡 문제 또 방송의 왜곡 문제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에게 설교 내용을 소개해드렸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살펴볼 내용은 박주현 변호사 4.15 총선 선거부정 의혹 진상규명운동에 적극적으로 활동해온 법조인 중 한 명인 박주현 변호사가 아시아투데이에 기고한 부정선거 가능성 활짝 열어놓은 땜질식 선거제도 개선 방안이라는 제목의 칼럼입니다. 박주현 변호사는 이 칼럼에서 중앙선관위가 지난해 말 발표한 이른바 선거제도 개선 방안은 지극히 지엽적이며 여전히 부정선거의 가능성이 활짝 열려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박주현 변호사의 칼럼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해 12월 27일 중앙선관위는 제22대 4.10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투개표 절차 개선 방안 6개항, 즉 개표 절차에 수검표 절차 추가, 사전투표 용지 QR코드에서 바코드로 변경, 투표함 보관장소 CCTV 공개, 사전투표 선거인 신분증 이미지 보관기간 30일 연장, 투표지 분류기 보안 강화, 투표지 분류기 이미지 원본 보관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 개선 방안은 부정선거의 핵심인 사전투표 폐지, 전자개표기 사용 금지, 투표관리관 도장 위조 금지가 없는 눈가림용 땜질식 처방에 불과하며 지극히 지엽적이다. 여전히 부정선거의 가능성을 활짝 열어놓았다.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특히 지난 13일 토요일에 있었던 대만의 총통입법위원 선거와 비교하면 대한민국 선관위가 국민과 정부를 상대로 얼마나 엄청난 거짓말을 해왔는지 바로 알 수 있다. 대만은 선거는 안보라는 인식에 따라 부재자 투표도 없이 토요일 당일 투표로만 진행했고 모든 전자장비도 쓰지 않았으며 투표소에서 반장 선거하듯 일일이 호명하며 5시간 만에 당선자를 발표하였고 투표율도 75%로 높은 편이었다. 대만 선거에서는 해킹의 우려도 없었고 투표지 위조의 가능성도 없었고 투표함이 바뀔 가능성도 없었다. 온갖 전자장비 구입과 관리 등에 수천억 원 이상의 예산을 쓰면서도 선거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땅밑으로 추락시킨 대한민국 선관위의 수많은 변명이 거짓말임이 드러나는데 단 하루도 걸리지 않았다라고 대만과 한국의 다른 모습을 소개했습니다. 이어서 선관위는 개선 방안에서 끝까지 투표지 분류기로 바꿔 부르고 있는 전자개표기 사용을 고수했다.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2항은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투표지를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실제로 전자개표기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게다가 국정원 보안점검 결과 역대 정부 부처 최하한의 점수인 31.5점을 받은 실정과 비밀번호 12345에서 볼 수 있듯 전산망을 열어줄 내부 공범자가 있는 상황에서 전산장비를 쓸 필요가 전혀 없다. 한국산 전자개표기는 이미 키르기스스탄, 이라크, 엘살바도르, 볼리비아, 콩고 등 각국 부정선거의 도구로 사용되었음이 명백히 드러났고 심지어 콩고 등으로부터 항의도 받은 바 있다. 전자개표기를 쓰는 것이 전산장비 오류와 검정 등의 시간이 더 소요될 우려도 있고 시간 차이가 없거나 대만 선거에서 볼 수 있듯 단축된다. 그럼에도 전자개표기 사용을 고수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전자개표기를 쓰지 않는다면 보안 USB, 이미지 파일 보관은 논의할 필요조차 없다. 박주현 변호사는 이어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QR코드를 바코드로 변경한 부분과 투표함 보관함 CCTV 역시 형식적으로는 그나마 진일보안 개선이라 할 수 있지만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역시 부정선거의 가능성을 담고 있다. 현재 알려진 바코드 변경안은 사전투표용지 바코드에 일련 번호 표시가 없는데 유권자가 일련 번호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야 할 것이고 부여되는 숫자도 일씩 증가시켜 혹시나 모를 위조투표 제작 방지를 봉쇄해야 한다. 사전투표 보관 CCTV는 현재 시도 선관위 청사에서 24시간 공개하고 구시군 선관위 청사에서 청사 보안 및 원활한 선거 관리를 위해 정규 근무 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어 실제로 직접 그 장소에 가야 하며 구시군 선관위에서는 시간마저 제한되어 있다. 실시간 온라인 공개가 가능함에도 이런 제한을 걸어두는 이유가 무엇인가? CCTV 화면도 해킹 우려가 있으므로 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를 투표함 옆에 두고 CCTV 실시간 감시가 되어야 한다. 또한 보관뿐만 아니라 이동 과정에서도 바꿔치기 될 우려가 있으므로 그 과정도 실시간 촬영 및 공개가 되어야 하고 경찰과 참관인이 동행하여야 한다. 위법한 행랑식 사전투표함을 없애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투표소에서 직접 개표가 어렵다면 투표소, 선관위 개표소의 3단계보다 투표소에서 개표소로 바로 보내는 2단계 시스템으로 변경하고 CCTV 실시간 공개와 오프라인 24시간 감시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박주현 변호사는 이어서 선거와 관련된 신분증 문제 등도 지적합니다. 선거를 위한 신분증은 극히 한정할 필요가 있다. 학생증, 모바일 신분증 등 다양한 신분증이 선거에서 사용되고 있는데 국정원 보안점검에서도 중복투표, 대리투표, 유령인 투표가 가능한 것이 밝혀진 바 있고 실제로 4.15 총선 소송 과정에서도 통합선거인 명부가 행정안전부의 주민통계 시스템과 다름이 밝혀졌고 인구수보다 많은 투표수, 투표자보다 많은 투표수들이 드러났다. 국정감사 과정에서 사전투표 본인 확인기의 오류율이 10% 이상임이 드러났다. 대법원이 기각 판결만 했을 뿐이다. 소송 과정에서 각종 증거를 통해 부정선거임은 명백히 드러났다. 수사를 통해 그 규모와 범위를 제대로 밝혀야 한다. 이미 각종 선거에서 중복투표, 대리투표, 유령투표가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모든 사전투표는 투표지 투입을 제외하면 아무런 증거를 남기지 않는 전자투표이다. 종이 사전선거인 명부를 만들어야 한다. 사전투표 예약제를 도입해 사전투표를 예약한 사람만 투표하고 예약한 사람들 현황을 증거로 남겨서 선거 과정과 선거 전후에 관리, 감독, 감사를 해야 한다. 특히 전국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는 관외 사전투표의 경우 투표하는 유권자의 주소와 서명을 선거인 명부에 수기로 남기게 해야 하고 우편 집중국, 교환소 등 모든 우편투표의 배송 경로에 경찰과 참관인을 집중적으로 배치해서 실시간 감시해야 할 것이다. 투표 예약제와 사전선거 종이선거인 명부를 남기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우리의 주권을 호시탐탐 노리는 중국이나 북한의 소리 없는 침공에 함락될 수밖에 없다. 박주현 변호사는 이 칼럼 마지막 문단에서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 문제를 거듭 강조합니다. 공직선거법 제157조 제2항, 제158조 제3항은 투표관리관 사인 즉 개인 도장을 날인하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선관위는 선거 때마다 투표관리관들의 도장을 집단으로 위조해서 그 도장을 사용하고 있다. 심지어 사전투표에서는 그 도장들을 이미지화해서 인쇄 날인까지 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시 말해 선관위가 조직적으로 사인 위조와 위조 사인 행사라는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이로 말미암아 국정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얼마든지 제3의 장소에서 위조 투표지를 만들 수 있게 되었다. 공직선거법대로 하면 될 것을 도대체 왜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면서까지 위조 투표 가능성을 활짝 열어놓은 이유는 무엇인가? 투표지에 투표관리관의 개인 도장을 찍어서 교부하도록 하면 된다. 이 간단하고 쉬운 것을 안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범죄를 저지른다는 의혹을 계속 안고 가겠다는 건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글은 박주현 변호사가 최근 아시아투데이에 기고한 부정선거 가능성 활짝 열어놓은 땜질식 선거제도 개선 방안이라는 제목의 칼럼이었습니다. 참 여러분 선관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의심하지 않도록
원칙대로 하면 될 것을 왜 저렇게 계속 의심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는지, 그러면서 의혹을 사고 비난을 사고 뭔가 좀 석연치 않다 이런 생각을 하는 시청자들이 많으실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